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기초 통계 지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갑자기 저희가 디플라이알 패키지를 배우다가 왜 기초 통계 지식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배우는 이 기초 통계 지식을 가지고 R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다루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다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평균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어, 평,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균은 대부분 이 산술 평균을 의미를 해요. 뭐 여기 수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은 사실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평균, 뭐 평균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이 평균은 이제 이 각각의 이제 그 데이터로 나눈 값들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산술 평균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의 객단가라든지 또는 뭐 하루 평균 판매 금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산술 평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쇼핑몰에서 이제 2019년도에는 고객 객단가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똑같이 10만 원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어, 단순하게 이제 산술 평균을 봤을 때 객단가가 10만 원이니까 2019년도와 2020년도가 크게 차이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고객들의 이렇게 분포를 살펴보면은 같은 평균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은 그 분포의 차이는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고객들이 이제 고객들 분포에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단순하게 산술 평균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조금 이런 산술 평균이 가지는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어, 뭔가 최근 3개월간의 이제 각각의 이제 MD가 있는데 그 MD들의 매출액 합계를 이제 가지고 이제 살펴봤을 때 A라는 MD는 3개월 동안에 3억 3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일으켰고, B라는 MD는 4억 2천만 원이라는 판매액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B가 9천만 원 정도 매출액이 더 높았으니까 뭔가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BMD가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서 우연히 2월에 이렇게 판매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과연 이 사람은 조금 판매력 있는 MD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절대액으로 봤을 때는 B가 이제 많은 매출액을 일으켰지만은 앞으로도 B가 계속적으로 이런 매출액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일단 기하 평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그 기하 평균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시긴 했겠지만은 사실은 저희 일반적으로 기하 평균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접한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하 평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렇게 N개의 데이터 값들이 있고, 이 값들을 모두 곱한 것을 제곱근을 했을 때 이렇게 기하 평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수식으로 받으면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저희 기하 평균을 많이 쓰고 있는 지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어떤 특정 평균 매출액 성장률, 그러니까 성장률의 평균을 구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보통 저희가 이 평균 성장률을 보통 CAGR이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CAGR은 Compound Average
그로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연평균 성장률, 뭐 기업 매출액 성장률 또는 국가 GDP 성장률 같이 이런 지표들을 나타낼 때 이제 사용하는 수치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방이라는 카테고리에서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각각 매출액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2012년도의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동수준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는 2012년도 대비했을 때는 약 1.06, 전년비 대비 1.06, 약 6% 정도 성장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이 평균적인 성장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앞서서 이제 그 식을 이렇게 앞서서 제가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은 각각의 이 전년비를 이제 전년비 신장률을 곱해서 이것들을 이제 그 기간만큼의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되거든요. 지금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루트를 씌우면은 평균적으로 약 3.3%씩 성장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거를 조금 이 매출액으로 돌려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어, 보통 이렇게 CAGR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연도 그리고 전년도를 보통 분모해 두고요.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2012년도,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의 매출액을 이 앞에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주고 곱하기 그 다음에 2013년도, 2012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의 매출액을 이런 식으로 분수로 나타내서 각각 곱한 다음에 이 지금 이제 각각 2년이잖아요. 2011년과 2012년, 그 다음에 2012년과 2013년 해서 거기에 루트, 그러니까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평균 성장률을 구할 때 사실 R을 이용하면은 쉽게 이런 CAGR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예제를 통해서 조금 이 CAGR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잠시만요. 네. 우선 저희가 CAGR을 구할 때 사용할 예제 데이터는 저희가 SQL 실습에서도 활용했었던 이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그 작업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배웠었죠. 지금 R 테스트고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SQL 언더바 데이터셋이라고 이 폴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 보도록 해볼게요. 트랜스라는 객체에다가 저희가 read csv 하고 SQL 데이터 셋이라는 폴더 아래 transactions.csv 하고 string as factor false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트랜스에다가 객체를 넣어주시면요. 트랜스 객체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한번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헤드를 찍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데이터 구조도 자료 구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게 연도별로 매출액을 일단 집계를 해볼게요. 연도별로 매출액을 집계할 거고 여기 이제 summary sales라는 객체에다가 이 집계된 결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 데이터를 선택하고 파이프를 입력해 주시고 저희가 앞서 배웠던 mutate 함수로 그 연도라는
컬럼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저희가 그 연도를 이제 추출을 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 트렌데이트에서 이 앞에 있는 이 네 자리, 네 자리를 뽑으면은 연도가 되겠죠. 그래서 서 그 substr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trend date 그다음에 1, 4 하면은 연도가 추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추출된 이 2열 결과값을 저희는 또 파이프를 써서 as numeric 형태로 형 변환을 해줄 거고요.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이제 그룹 바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는 이어 여기서 뮤테이트로 생성했던 이어 그 다음에 스토어 타입 이제 각 점포별 매출을 집계를 할 거니까요. 스토어 타입을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해주고 summarize를 해서 total AMT라고 변수명을 입력해 주시고 집계할 total AMT를 sum 함수를 이용해서 집계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될 수 있게 이렇게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summary sales 이렇게 각각의 연도별 그 다음에 스토어 타입별 매출액 합계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저희가 CAGR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CAGR을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CAGR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CAGR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서 저희가 Summary Sales 객체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활용을 할 거고요. CAGR 데이터라고 한번 객체명을 입력을 해주시고 Summary Sales 파이프 입력해 주시고 먼저 데이터를 정렬을 해줄 거예요. 데이터 정렬은 스토어 타입 기준으로 각각의 연도 순대로 정렬을 해줄 거고요. 한번 여기까지 한번 저희가 입력해보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데이터를 확인하실 때 이렇게 블록을 씌우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각 연도 이 해당되는 부분만 코드만 실행이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은 각각 연도별로 스토어 타입별로 해가지고 이 매출액들이 집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어서 저희가 파이프를 또 입력을 해서 이제는 이 그룹 바이로 그룹 바이를 할 건데 스토어 타입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줄 거예요. 그룹 바이를 해주고 그다음에 뮤테이트를 입력을 해서 바로 신장률 레이트라고 신장률은 전년 대비 신장률이니까 레이트 언더바 프리브 이어라고 컬럼을 생성을 해주시고 신장률 구하는 공식은 해당 연도의 매출액에서 전년도 그 매출액을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leg라는 함수가 있어요. leg 함수는 이 컬럼을 기준으로 몇 번째, 그러니까 이 행을 기준으로 몇 번째 이전에 행을 가지고 올 건지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디폴트 값이 바로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바로 전에 있었던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leg total ANT로만 입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빼면은 이제 신장률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CAGR을 구할 건데요. CAGR 공식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CAGR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공식이 여기다 따로 한번 적어볼게요. 공식을
CAGR 공식. 여기서 CAGR 공식은 여기가 마지막 연도의 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최초 연도의 값. 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마지막 연도 값을 분자로 두고 최초 연도. 그러니까 여기서 최초 연도는 저희가 2017년도 매출액이고 마지막 연도는 2019년도겠죠. 연도의 값을 루트를 제곱을 해줄 거예요. 루트를 씌워주는데 루트를 씌워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곱의 n분의 1이 결국 이 루트가 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는데 이 n은 비교 기간을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17, 2018, 2019면은 지금 2년이 지난 거죠. 2017에서 2018, 1년, 2018에서 2019년, 2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CAGR 공식을 다시 입력을 해보면은, 자, 먼저, 토탈 AMT에서 바로 최초 연도라고 했잖아요. 레그 토탈 AMT. 근데 이렇게 만들면 바로 전년도가 되기 때문에 비교 기간인 2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n분의 1로 저희가 제곱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가 비교 기간이 2이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에서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가로를 닫으시면은 이게 바로 CAGR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만요. 이 가로가 네, 뮤테이트가 끝났으면 마지막에도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이용해서 이어 값이 2020년도 이전, 그러니까 2019년 지금 데이터가 2017, 2018, 2019, 2020이 있는데 2020은 제외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CAGR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가 보시는 것 같이 2017년도에는 당연히 전년 대비 신장률이라든지 CAGR 알 수가 없죠. 그리고 2018년도 전년 대비 신장률, 그다음에 2019년도 신장률,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19년도에 이 CAGR 부분에 우리가 구했던 CAGR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백화점 점포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약 평균적으로 1.4%씩 역성장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약 7.6% 정도 월평균 성장을 했고 홈쇼핑 쪽은 약 4.5% 정도 그 다음에 온라인샵은 2.7% 정도 이렇게 매출액이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 평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R을 통해서 이 연도별로 매출액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구해봤고요. 네, 이어서 이제 저희가 구했던 연습 문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저희가 너무나도 개념은 잘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균 객단가는 얼마야. 근데 객단가의 표준 편차는 얼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을 했을 때 조금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데이터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앞서서 저희가 평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오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분산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이 평균이 지닌 함정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서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의 이러한 통계를 보통 요약 통계량 또는 기술 통계량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예제를 통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A라는 MD와 B라는 MD의 각 월별 매출액 합계액을 구했을 때 A는 3억 3천, 그리고 B는 4억 2천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 평균 매출액으로 구해보면은 A는 1.1억, 그리고 B는 1.4억으로 B가 월 평균 매출액이 이제 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저희가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이 평균을 기준으로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넓게 퍼져져 있지 않아요. 즉 앞서서 1억, 1.1억, 1.2억 이런 식으로 매월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매출액이 일어났다라고 보면은 B의 MD 같은 경우는 1월에는 0.5억, 3월에는 3.4억, 0.4억인데 2월에만 어떤 이슈가 있어서 3.3억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산술 평균을 했을 때는 B가 1.4억 원의 매출로 평균 매출로 봤을 땐 A보다 우수하지만은 월 단위로 봤을 때 A는 꾸준한 매출 실적을 보여주는 반면에 B는 이 2월을 제외하고는 A보다 매출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은 A는 0.08억, B는 1.34억으로 조금 더 B의 매출액 들쑥날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이러한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각 카테고리별로 월 평균 매출액과 그리고 표준 편차를 일단 구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각 카테고리별 매출 추이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R로 돌아와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테고리 정보를 한번 가져올게요. 카테고리 정보는 프로드캣 인포라는 이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에 이제 그 카테고리 정보가 있고, 그리고 트랜스 데이터에는 찍어보시면은 이 카테고리 코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앞서 배웠던 조인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붙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드 캣이라는 객체에다가 SQL 데이터 셋, 그 다음에 프로드 캣 info.csv string as vector는 false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시고 헤드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자료 구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 정보랑 그 매출 정보랑 한번 조인을 해볼게요. 조인하는 부분은 머지 테이블이라는 의미로 머지 tbl이라는 객체에다가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prod cat info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select라는 그 함수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만 저희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prod cat 코드랑 prod cat이죠. 그래서 prod cat 코드 그다음에 prod cat 이런 식으로 필요한 컬럼만 가져오고, 여기서 distinct 저희 그 distinc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고유한 결과값만 남기고 모든 데이터를 정리를 해주죠. 중복된 값을 제외를 해주고,
다음으로 이너 조인을 할 거예요. 이너 조인.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제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머지 테이블 안에다가 네, 여기 아직 실행을 안 했었네요. 네, 여기 실행을 해주시고 네, 프로드캣 인포가 아니라 프로드캣이네요. 프로드캣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면 이 머지 테이블 쪽만 확인하면은 1번부터 6번까지의 이 코드랑 이 코드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또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직접 조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너 조인 이렇게 오시고 트랜스 바이는 C 프로드 캣 코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다시 헤드 머지 tbl 이렇게 보면은 앞서서 이 프로드 캣 코드랑 프로드 캣이 앞에 이렇게 조인 돼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합쳐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연월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연월을 생성하기 전에 그래서 자료 구조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서 트렌데이트가 날짜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캐릭터 변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형변환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제 변경을 해줄게요. 근데 저희가 이 기본적인 베이스 함수 외에도 날짜를 다루는 패키지가 있어요. 날짜를 다루는 패키지가 바로 루브리데이트라는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스톨 패키지에서 루브리데이트라는 함수를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만 먼저 불러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리데이트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머지 tbl에서 이 달러 표시를 하면은 그 컬럼을 참조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머지 tbl을 우리는 이 루브리데이트의 ymd라고 날짜, 월, 그러니까 연도, 월, 그 다음에 일자 형태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merge tbl 참조한 게 트렌데이트인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게 돼서 다시 한번 merge tbl을 찍어 보면은 여기 트렌데이트 있는 부분이 그 날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연월을 일단은 데이터를 생성을 해볼게요. 연월은 이 날짜 데이터에서 이 부분만 잘라내면은 저희가 연월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머지 tbl 그 다음에 머지 tbl 쪽에서 muta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ym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컬럼을 substr 함수를 이용을 해서 트렌데이트를 1,7 첫 번째 위치부터 7자리 위치까지 잘라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머지 tbl에다가 변수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헤드를 찍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 끝에 이제 ym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 7월 31일은 2019년 7월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집계를 하도록 할게요. 집계를 해볼 건데 집계는 summary month의 의미로 money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고 머지 tbl을 선택하고 파이프를 넣은 다음에 필터를 입력을 해서 저희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까지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17년 01월 01보다 크거나 같거나 and 트렌 데이트가 2020년 01월 1일보다 작거나 2019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파이프 연산자 넣고 네, 그룹 바이를 해주고 그룹 바이는 프로드 캣 네, 카테고리명 그 다음에 ym으로 집계를 할 거고 summarize 함수를 이용해서 total amt는 sum total amt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summary money라는 객체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이번엔 저희 tail 함수를 써서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데이터와 연월 그 다음에 total amt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카테고리별로 월 평균 매출액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summary 1이라는 객체에서 또다시 이제 그룹 바이를 한번 해주는 거죠. 프로드 캣 기준으로 그 다음에 summarize 그 다음에 avg amt 그러니까 평균 매출액이니까 avg amt고 여기서는 미남수를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저희 정렬까지 해볼게요. arrange 함수를 가지고 이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기준으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도서 카테고리에서 평균 매출액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으로는 가전, 그 다음에 뭐 주방 쪽, 그 다음에 신발, 의류, 가방 이런 식으로 매출액 순대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표준 편차는 여기서 추가를 해볼게요. 콤마를 누르시고 SDAMT라고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 SD 함수가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SD total AMT라고 이렇게 한번 다시 객체를 입력을 해주고 summary mon 이렇게 하면은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여기에다 객체를 저희가 입력을 안 했잖아요. summary mon 다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평균 매출액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표준 편차 매출액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월평균 매출액 그리고 월평균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월평균 매출액은 도서랑 가전 쪽이 확실히 높구나. 근데 보니까는 책이랑 가전 쪽에 표준 편차도 크네. 그러면은 이거 표준 편차가 크니까 가방 쪽하고 뭐 가전 쪽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주방 쪽 이런 쪽은 뭔가 실적이 들쑥날쑥한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방이 오히려 실적이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네?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 말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도서 가전 카테고리가 월평균 매출이 우수하지만은 이 표준 편차가 큰데 이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이 평균 매출액 자체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표준 편차 자체가 이렇게 작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 표준 편차의 절대 수치만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해석을 했을 때는 조금 오류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변동계수라는 지표를 가지고 이 표준 편차를 이 산술 평균으로 나눠서 상대 표준 편차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 서로 수치가 다른 부분들도 뭔가 이제 조정이 되거든요. 단순히 데이터 단위에서 큰 단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표준 편차를 구했을 때 이 표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니까 그냥 이거는 불안정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뭐 금액의 크기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조건이 다를 때도 이렇게 그룹 간의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업 매장이 큰 매장이랑 작은 매장 매출 비교를 할 때도 당연히 영업 매장이 큰 매장의 경우 이 매출액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 역시도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변동 개수를 이용을 해서 다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제 SD, AMT, 그 다음에 어렌지 이런 식으로 했고, 우리가 이 다음 서머라이즈 있는 부분에다가 파이프 연산자를 넣어서 뮤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이번에는 CV 변동 개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변동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표준 편차를 산술 평균으로 나눠준다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는 SD, AMT가 될 거고, 이거를 AVG, AMT로 나눠준 다음에 이거를 한번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서 뭔가 지금 갑자기 여기까지 잠시만요. SD, AMT 여기까지가 저희가 여기다 객체에다가 이 결과값을 넣기 때문에 다시 위에서 한번 이렇게 불러오도록 할게요. 불러와서 이번에는 이 서머리 1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리절트라고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고 리절트를 입력을 해주면은 지금 제가 매출액 순으로 정렬을 했는데 표준 편차 당연히 가전, 그 다음에 도서 가전 쪽이 높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CV 개수는 0.152, 0.172로 다른 카테고리 대비했을 때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표준 편차는 작았지만은 이 가방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CV 개수가 0.219로 오히려 이제 책이나 가전 쪽이나 그다음에 이 주방 쪽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CV 개수로만 판단을 했을 때는 오히려 가방이 매출액도 안 나오지만은 이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같이 해본 이게 바로 실습이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 실무에 나가셔서 MD가 되셔서 본인의 매출 같은 것들을 계속 보실 텐데, 볼 때 이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제 변동성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금액이 다른 이제 실적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그 실적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단순하게 표준 편차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 개수를 구해 가지고 이제 그게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실 수 있게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기초 통계 지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지지플로트2 패키지, 그러니까 시각화를 다루는 지지플로트 패키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같이 다 같이 ggplot2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